때는요 2019년 12월 26일이에요. 그 11시경에 군인 김 씨가 네. 충남 계룡시 계룡본부 교회 앞에 잠깐 나왔어요. 이제 이게 산자락 인근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거기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군인 아파트 외에는 그 일반인 주택가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녁에는 일반인이 오가는 데가 아니라 약간 좀 으슥해요. 예. 그 저녁 11시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산 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는데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와, 보는 순간에 와 그럼 놀란 거예요. 아 군인도 사람인데. 그렇죠. 좀비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놀랐다가 보니까 사람인데 피를 그러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119 신고를 한 거예요. 처음에 119 구급대 신고를 해서 네. 119 구급대는 공동 대응으로 그저 112에 접수가 돼 112도 같이 왔는데 40대의 남성이에요. 피해자가 40대의 남성이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의식을 잃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고로 기금속을 팔으려고 했는데 구매자한테 나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구매자한테.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집에 지금 홀어머니가 계신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난 홀어머니겠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대. 알았으니까 진정하시라고. 형사들은 가서 그러면 구매자가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구매자 이름 모른다. 뭐 어떻게 생겼어요? 호리호리라고 마른 척에 20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20대 중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건양대학교 중환자실로 바로 후송을 했어요. 네. 피해자분은. 그래서 이제 이 논산 경찰서에서는요 확인해 보니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미혼 44살의 우정태 씨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집에는 진짜 치매 환자인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논산 경찰서에서는 목격자하고 피해자의 증언 희미해지면서 얘기했던 부분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강도예요. 이렇게 돼서 11월 27일 날 논산경찰서는 충남지방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광역수사대가 내려와 갖고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막다른 곳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왔거든요. 네. 산에서. 네. 거기는 CCTV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룡대 그 시설관리소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해서 봤더니 범행 사건 전모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됐어요. 네. 12월 26일 날 10시 16분경에 흰색 차량이 범행 장소로 여기 들어와요. 아 예. 들어와서 차량 안에가 이렇게 보이는데 뒷좌석에 탄 그 범인이 앞에 운전했던 그 피해자를 막 뭔가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차 밖으로 나와서 도망가는데 뒤에 탔던 범인이 따라 내려서 계속 머리를 계속 가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둔기를 가지고. 아 예. 머리를 예. 집중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쓰러져요. 쓰러지니까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해서 달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보니까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서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고 그쪽으로 유인한 게 아닌가. 귀금속은 팔러온 피해자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이쪽으로 유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뭐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량을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범인이 그 흰색 차를 강취를 해서 그 차를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차량 동선을 따라 추적을 하니까 10시 21분에 이 범행 장소에서 1.3km 떨어진 테니스장하고 체육공원 그쪽 방향으로 차량이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형사들이 막바로 그쪽으로 갔어요. 테니스장하고 체육공원 쪽으로.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차량이 확인이 됐어요. 그 차량은 우정태 씨 차량이고요. K5 차량인데. 확인이 됐네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차량 내 블랙박스는 사건 당일 꺼져 있었던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아예 블랙박스 자체가 꺼져 있었어요. 예, 예. 그 과학수사팀이 와갖고 그 지문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지문도 피해자 지문 외에는
범인 지문이 안 나와요. 어. 그리고 거기는 인가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건물도 없고 그 체육공원 그 근처에는 그러니까 CCTV가 확인이 안 돼요. 이후에 얘가 차를 버려놓고 어디로 갔는지 행적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사들이 가설을 만들어 온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가설을 몇 개를 해보는데 범행 장소로 잡았다면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럴 수 있으면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지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거기 장소를 아무리 계룡시에 사는 사람이라도 후미진 곳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간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여기를 왔다면 여기에 혹시 연고가 있는 거 아닌가? 응? 계룡시 네. 사람인가? 범행 장소가 체육공원에서 차를 내려놓고 거기 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후미진되고 체육공원 근처도 인가가 없는 데라서 택시가 오고 가는 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를 타지도 않았을 테고 범행을 하는 사람적인 그 심리가 빨리 그 장소에 벗어나려고 하지 거기에서 천천히 걸어서 갈 리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얘는 범행 장소 인근에 자기 차를 세워놨다가 그걸 차를 타고 간 게 아닌가. 본인의 차량을 운행한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휴대폰을 봤어요. 네. 휴대폰을 보니까 중고나라 게시판에다가 금 100돈을 팝니다 하면서 휴대폰에 남아 있는 구매자의 문자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문자가 보니까 11월 24일 날 저녁 10시에 그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금팔찌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네.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문자를 보낸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다시 10시 55분에 신도안 면사무소에서 거래 가능하신가요? 라고 또 문자가 왔어요. 어라? 신도안 면사무소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형사들이 그 면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26일 10시경에 구매자 차량이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이 돼요. 면사무소에서. 예, 범인이 네네. 롱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그 피해자 차량에 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 그때 네. 그것도 뒷좌석에 타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네네. 그러면 귀금속을 거래하려고 위장한 구매자의 범행이 얘가 맞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또 때릴 때 같이 내려서 때릴 때도 롱 패딩이었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이 범인이 통화에 문자로 주고받던 이 핸드폰을 통신사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통신사를 했더니 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나온 거예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알수 없는 대포폰으로 폰. 나온 네. 거예요. 대포폰으로 12월 24일 날 그 전화 통화가 됐는데 네. 7통화가 걸었더라고요. 7개의 전화번호 통화했는데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6명한테도 전화한 게 확인이 돼요. 그 대포폰으로. 네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형사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공통적인 게 중고나라에서 금 판매한다고 귀금속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다 6명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잡았던 건데 거기에서 이 피해자인 우정태 씨가 이제 걸린 거죠. 걸려든 거네요. 예. 근데 6명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통화했을 때 공통적인 게 있냐? 그럼 좀 뭐 다른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6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였대요. 남자가. 예. 그거는 너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성스러운 목소리라는 게. 12월 29일 날 비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던 우정태 씨가 사망했다고. 아. 예. 그래서 이제 부검을 이제 했어요. 네. 부검을 했는데 12월 30날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이가 하는 말은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사들이 부검할 때 그 부검 현장 그 형사들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들도 딱 봤는데 이 머리에 찍힌 그 상처를 보니까 예리하게 깊게 찍힌 흔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요게 둔기가 뭘까 생각해 보고 우리가 보기엔 이거 손도끼 같다. 손도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날카로운 걸로 봐서는 손도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봤을 때. 네네. 자, 이제는요 특수 강도 상해에서 강도 살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죄명 강도살인이죠. 자체가. 예. 야, 그리고 이제 형사들은 그거예요. 사망은 이 피해자를 보면서 또 이제 노모도 이제 형사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이 노모를 결혼 안 한 이 피해자가 노모를 모시면서 사는데 피해자가 죽으면 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의식을 잃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엄마에 대한 생각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형사들도. 네. 야, 씨발 이런 사람을 형사들 중에 개새끼 기필코 잡아야겠다. 내가 다리품을 팔아서라도 네네. 피해자의 원혼을 좀 달래주는 거는 우리가 이 범인을 검거하는 거다라고 네. 다짐을 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휴대폰 위치 수사를 했대요. 형사들은요 12월 24일 날 범인이 사용한 대포폰에 대해서 통신수를 하니까 그 위치가 수원, 안산, 성남 각기 다른 경기권의 수도권에서 이렇게 전화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도시에서. 네네. 그러면은 차량 이게 그 이동한 그 시간대를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 건 아니고 이거는 개인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이 그 수원에서 성남의 시간대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차량으로 이동했을 시간대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나라에 올라왔던 6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통화 시간대에 그 위치에 있는 CCTV를 모조리 따자. 그 이쪽 그러면 위치에서 CCTV 따고 물론 양은 방대해요. 정신없이 수거를 해서 들어와서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수원에서 찍혔던 그 차량이 성남에서 똑같이 그 시간대에 찍히면 그게 그저 용의자 차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해요. 네.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갖고 보니까 통화 시간대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화 시에 겹쳐지는 차량이 검정색 K7 차량이 검정색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번호판도 확인이 됐어요. 자, 이 번호판의 차량 소유주는 25살 왕건식이에요. 왕건식 25. 예. 다행히 이게 리스나 대포 차량이 아니에요. 본인 소유 차량이에요. 여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중얼거렸을 때 나이대가 20대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건식이거나 아니면 이 왕건식이 차량 소유주의 차량을 왕건식이 친구가 탔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량 이동 동선 수사를 해봤어요. 네. 이 차량으로. 그랬더니 경기권을 내려왔다면 고속도로를 분명히 밟고 왔을 거다라는 판단에 고속도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K7 차량은 12월 25일 날 오전 7시 02분에 네. 그 공주 IC를 통과해서 계령시로 진입하는 게 확인이 돼요. 그 K7이. 네네. 그때가 범행 이후의 시간은 12월 26일 날 저녁 11시에 국도를 이용해서 계룡시 공주 동학사 세종 평택 수원 순으로 이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범행 후에는 국도를 해서 간 거고요. 자, 얘를 수사를 하려면은 일단은 얘에 대한 전과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과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왕건식이 전과에 대해서. 근데 전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과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경찰 전산망에 대구 한 경찰서에서 어느 사건의 중요 인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걸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금 거래 관련된 범죄 때문에 중요 인물로 12월 6일 날 그 중고래에서 그 순금 판매자를 연락해 갖고 순금을 거래를 했는데 거래할 때 준 돈이 위조 지폐예요. 근데 그 위조 지폐도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위조 지폐를 전달하고 순금을 받아오게 한 거예요. 그걸로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수사 중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이 차주가
범인이구나. 왕건식이. 예, 왕건식이 범인이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광주대 형사들은요. 12월 25일 날 계룡시에 진입한 왕건식의 K7 이동 동서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추적해 봤더니 25일 날 아침 7시 47분에 계룡시에 진입을 해서 범행 장소인 그 군 간부 아파트, 네. 테니스장, 네. 신도안 면사무소 이 순으로 해서 1시간가량 사전 답사한 게 확인이 돼요. K7이. 아, 이 새끼가 사전 답사한 게 맞구나.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8시 47분에 계룡시 모텔에서 주차를 한 게 확인이 돼요. 주차를 하고 후드 차림으로 그 모텔에 들어가서 체크인하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네. 이후에 26일 날 오후 4시 43분에 짐을 챙겨서 모텔에서 빠져나와요. 예. 그 다음에 K7을 타고 자기 승용차를 타고 CCTV를 보니까 사각지대인 야구에 있는 어느 주차장, 체육공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구장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오래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9시 53분경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롱 패딩으로 걸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 간복 수소를 지나는 장면이 확인이 찍혔고요. 네. 근데 거기 걔가 그 들고 간 보스턴 백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범구가 들어 있었던 거죠. 손도끼나 가방이 예. 분명히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고 26일 날 9시 59분에 면사무소 앞으로 피해자 그 우정태 씨 차량이 들어오니까 네. 거기 뒷좌석에 이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직거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왕건식이는 계금소 강취를 위해서 탄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자, 범행 이후에요. 이 범행 그 장면도 이제 우리가 확보를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룡시를 빠져나갔고 얘가 12월 27일 날 범행 26일에 했잖아요. 27일 날 새벽 1시 51분에 한 모텔 투숙하는 게 장면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숙박 요금을 왕건식이가 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힌 거예요. 아. 왕건식이가 맞는 완전히 똑같다. 진술 네. 확보한 사진하고 네. 왕건식이가 그 요금 낼 때 그 얼굴하고 확보하니까 딱 동일인으로 확인이 돼요. 왕건식이 틀림없구나.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셈이죠. 자, 실제 휴대폰이 확인된 것도 지금 추적 수사 중인 게 있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자료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자료 제공해 준 걸 보니까 그 범행 시간대 그리고 사전 답사했던 시간대에 딱 맞춰서 충남 계룡시 범행 장소에 다 떠요. 그러니까 왕건식이가 틀림없구나. 네. 하고 맞네요. 완전히 네. 이제 맞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증거 자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왕건식의 본인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으로 위치가 떠요. 근데 27일 날 안사동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으로 뜨는 거예요. 위치가. 네. 그러면 얘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거 아니야? 야, 막바로 가자. 네. 그래갖고 충남청 광역수사대는 막바로 이제 12월 31일 날 권선구에 갔어요. 가갖고 급하게 출동해서 보니까 모텔촌인 거예요. 싸그리다. 아, 그 근처가. 거기가 네. 야 뒤지자. 뿔뿔이 흩어져갖고 다 뒤지는 거예요. 이제. 예,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왜? 얘는 보통 애들이 아침 일찍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잦아요. 잠잘 거 다 쳐자고 나중에 한 12시 넘어서 일어나갖고 움직이니까 오전에 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그마다 계속 뒤졌어요. 샅샅이 찾은 거예요. 검정색 K7만. 이렇게 K7 없으면 다음. 이 다리품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던 중에 한 모텔에 K7 검정색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찾던 그 왕건식의 차량이 맞는 거예요. 번호판 딱 예. 있고. 예. 그 형사가 바로 전화해 찾았다. 어느 모텔로 와라. 그래서 형사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주인한테 협조를 받아갖고 CCTV를 봤더니 왕건식이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304호에 투숙하고 있다. 이렇게 뒤져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형사 이제들을 다 모아요 팀장이. 네. 야, 저 새끼를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면 피해자한테 했듯이 연장을 하고 우리한테 달려들 수도 있다. 만약에 들어가면 누구 맞죠? 회계에 저는 얼굴 봐서 왕건식이다 싶으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잡아서 수갑을 채워라. 일단 맞으면 무조건 잡자. 무조건 바로. 예. 무조건 잡아라. 예. 우리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마스켓 탁 들고 열고 형사들이 쫙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딱 보니까 왕건식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빨가벗은 상태에서 예.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예. 거기로 게임을 하고 열중이 있는 거예요. 아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니 게임을 하다가 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빨개 먹고 게임하다가 뭐야 너. 그래도 틈 주지 말라고 하니까 예. 바로 해서 그냥 바닥에 잡아뜨려 놓고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긴급 체포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끌고 와요. 왕건식이를. 왕건식을 끌고 와서 1차 신문을 했어요. 야 왕건식이 얘기를 하는데 머리 숙이고 있어요. 형사들 얼굴은 안 봐. 예. 안 보는데 뭐 했지. 그러니까 얘가 대답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는 거. 1차 수사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얘기가 검거하면서 왕건식이 휴대폰도 압수를 하잖아요. 왕건식이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렇게 보니까 12월 28일 날 모친한테 보낸 문자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에는 뭐냐면은 짐 다 보관하고 나왔어요. 다녀와서 챙겨갈게요. 안 보이게 넣어놨어요. 라는 문자가 있는 거예요. 어라? 야 이거 이제 다시 가. 그래갖고 1월 2일 날 이제 2020년이 됐어요. 해가 바뀐 1월 2일 날 다시 광주대 형사들이 다시 이제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모친 집으로 가요. 네. 오후 2시 40분에 모친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30분 동안. 네. 30분 동안 하다 보니까 침대 프레임에 보건 피해품으로 보이는 귀금속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예, 거기서. 아, 네. 예. 그래서 귀금속을 발견을 했는데 금팔찌 2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2개. 금목걸이를 제외한 금반지하고 금팔찌가 그 보증서가 있었어요. 보증서가. 예, 예. 그래서 이 보증서를 확인해 보니까 대전 서구 도마동 소재의 두 곳의 금은방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금은방 주인한테 이거 확인을 물어봤어요. 피해자가 모친을 모시고 와서 금을 사준 게 확인이 됐어요. 어머님 모시고 와서 어머님 한다고 금 사준 거예요. 그만큼 지극정성이었던 거예요. 효자였네, 효자. 예, 예. 그 중고나라에 이걸 팝니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똑같은 피해품이 동일한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피해품이 맞다는 게 인정이 거예요.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왕건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자, 2차 조사를 들어갔어요. 니네 집에서 이 피해품이 나왔어. 네가 강취한 거 맞잖아. CCTV도 확인되는데 그랬더니 왕건식이가 그거는 길에서 주웠대요. 거짓말 퍼레이드가 또 나오는. 예, 그걸 길에서 주웠대. 예. 완전 이 새끼도 예. 보통 새끼는 아니죠. 그러네요. 초범인데 예. 오히려 엉뚱한 애들이 초범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새끼가 그래놓고 1월 6일 날 왕건식이가 구속영장이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갖고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네. 구속 적부심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판사에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는데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아유 저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 저 자기 자식벌 됐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예. 저 새끼는 뭔 사연으로 돈에 저렇게 집착을 할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나오면 이제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라. 너 검찰청 가면은 이제 앞으로 너 내가 못 보는데 자식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응? 절대 이러면은 너 이거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이 새끼야.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구속적부심 하고 다 유치장에 넣어놨는데 구속적부심은 기각이 됐어요. 당연히 뭐 기각이죠. 이게 뭐 영상이나 그렇죠. 귀금속이 다 확인이 됐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출근을 했는데 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아 유치장이 누구누구입니다. 유치장 직원이 전화. 왕건식이가 팀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어. 그래 한번 바꿔줘 보세요. 그랬어요. 예.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팀장님 제가 모든 거 다 얘기할게요. 음. 그때와 돼서 네. 거기서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떨리는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자백을 하더래요. 살인은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거예요. 살인은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나는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귀금속은 강취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알았어 한번 얘기를 해봐. 사건 전모를 들어보니까 왕건식은요 이 돈 때문에 이제 범행을 했는데 돈 때문에 왜 범행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왕건식이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였어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일탈을 한번 했는데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어머니한테 들통이 나갖고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음주, 흡연 이런 걸 되게 엄격하게 금지를 한대요.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걸려갖고 너 나가 내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왕건식이는 또 군 입대 때문에 법정에서 계류 중이에요. 20대부터 건축 현장을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닥치는데 일을 해갖고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대요. 많이 모았네요. 예. 네. 근데 이걸 올바르게 썼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식하고 도박 사이트 여기에까지 미쳐갖고 이걸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날려보니까 모은 돈이 나니까 세상 살 맛이 안 나더래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 생각하다가 다시 이 3천만 원만 있으면 올바르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다시 일하자 이게 아니라 씨발 그럼 한탕 해볼까. 그때 어리석은 짓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한탕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보이스피싱에서 보면은 전달책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달책을 자기가 고용을 한 거야. 걸리면 걔만 걸리게. 알바를 구해서 걔한테 위조 지폐를 주고 갖고 오라 했더니 진짜 갖고 왔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거기서 그 귀금속을 받아오는. 꽤 많이 했네요, 그럼. 예, 1,0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하면은 이때는 나는 이제 한 3천만 원 되면은 이제 안 할래. 완전 범죄 꿈꾸고 귀금속 매물하는 그 판매자를 협박하고 갈취할 거로 생각하고 마스크 준비하고 모자 준비하고 대포폰 준비하고 범행 도구인 장도리를 준비했대요. 장도리. 예. 망치 있잖아요. 조그만 망치. 네네네. 그거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로 계룡대 거기도 확인을 했고 범행 피해자를 특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계룡시 그 인근에 그 로드맵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확인하고 현장도 미리 이제 사전 답사를 한 거예요. 면사무에서 보자라고 이제 일부러 유도를 한 거고요. 탑승을 해서 귀금속을 먼저 받았대요. 차에 타서. 예. 네, 차에 타서 귀금속을 먼저 받았는데 자기가 현금 인출해서 돈을 인출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자. 처음에 범행 장소가 야구장 주차장에서 지 차 세운대. 네. 근데 거기 가서 하려니까 겁이 나더래요. 겁이 나서 이쪽으로 가면 있나 하면서 이제 하다가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계룡대 그 시설관리소까지. 근데 교회 앞에 그 공터 안에 여기서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기서 범행을. 예. 나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고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도리를 이제 꺼냈어요. 꺼내갖고 운전하는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친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맞고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당황하죠. 예.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세요? 하니까 왕건식은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강하게 한 대 치면은 영화에서처럼 탁 맞으면 퍽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절을 안 하고 자꾸 왜 그러세요? 하고 또 때리면 왜 그러세요? 그럼 자꾸 막아버리니까 자기도 당한 거예요. 기절해야 되는데 안 기절하네? 그러면서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맞다 못해서 차문 열고 나간 거예요. 저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 따라 내려서 계속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집에 나이 드신 그 노모가 있어서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래더라는 거죠. 그거를 외면하고 그 피해자 차를 타고 탈출해서 오는데 그때는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건데 야
만약에 데리고 갔으면 살 수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네가 갔어. 거기 흠이졌어. 만약 사람이 발견을 못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죽었겠죠. 근데 그걸 네가 구호를 안 했어. 돌아갈 생각은 안 했어? 다시 그 사람 살릴 생각은 안 했어? 안 했대. 왜 안 했어? 모자를 썼고 대포폰을 이용했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얼굴도 모르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 범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갈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하고 이거 빠져나와서 평택을 갔대요. 평택으로 이제 이게 범죄에서 이제 국도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국도의 소하천에서 자기가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를 버렸대요. 버리고 다시 이제 옛날에 자기가 20대 때 건축 현장에서 먹고 자고 했던 기숙사 있는 안산 단원, 네네네. 안산 단원에 갔대요. 거기가 익숙하니까 자기는 거기 일하면 그 안산 단원에 가서 편의점에서 종량제 그 쓰레기 봉투를 하나 사서 피 묻은 신발, 그 피 묻은 롱패딩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다시 가. 그래서 평택 소하천 가갖고 물속을 다 뒤져버린 거예요. 다 뒤져서 범행에 사용한 장도리도 압수를 합니다. 아 찾았어요? 예, 찾아요. 그 얘기 듣고 그냥 가갖고 어디냐 해갖고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찾은 것도 이게 사진이 나왔어요. 지독하죠, 우리도. 예,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1심에서는요 징역 40년 나왔어요. 40년이요? 예. 와. 근데 강도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40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이제 항소를 한 것 같아요. 무기징역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소에서 무기징역 나와야죠. 예, 항소에서 나왔고 이게 상고는 그 피해자 쪽에서 했는지 검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고는 기각됐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 됐습니다.